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 가옥수 되기 시즌3 그 8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7회에 이어서 8회에도 최 선생님 나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일임입니다. 지난 7회에 나오시고 어떠셨어요? 사실은 뭐 핵심적인 거, 궁금한 사항들을 잘 배웠고요. 집에 가서 몇 번 리뷰하고 또 제가 선생님께 또 여쭤보기도 하고 네. 뭐 그 과정에서 아주 조금씩 좀 많이 배워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선생님 옆에서 뭐 제가 잘 모르니까 하나하나 배우고 또 함께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경매의 꽃이라고 하는 명도, 그 중에서도 명도 확인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 임차인이 있어요. 그 임차인에게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를 줘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도할 때 이게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도 확인서를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임차인이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지, 그리고 명도 확인서가 꼭 있어야 배당이 가능한지, 그것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도 확인서라는 것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낙찰자가 인감증명서와 함께 명도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법원에 제출을 하면 그 서류 가지고 법원이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원래는 법원이 직접 나와서 점유 이전이 다 되었는지 명도가 다 되었는지 확인하고 배당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다 일일이 나와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낙찰자의 인감하고 명도 확인서를 받아오라라고 이렇게 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배당받는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네. 자, 양식은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양식 중에서 명도를 해줬다라고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번호 적고 명도를 해주는 낙찰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명도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낙찰자의 사인, 이런 게 있으면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날인된 인감증명서 도장하고 똑같은 도장이 찍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배당을 해줍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제 알아가야죠. 네. 명도가 이제 사실은 경매에 접근하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듣기로는 장벽이 되게 있게 느꼈던 이 경매가 그 명도 확인서를 통해서 배당을 받는 요 제도가 생기면서 네. 아주 조금은 그 명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없어지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조금 더 경매가 좀 가깝게 다가오는. 네네네. 초보자들이 예. 이 명도를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낙찰자에게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 셈이 되겠죠. 그래서 제출할 때 필요 서류는요, 낙찰자, 그 경매에서는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채권과 매수인의 인감이 날이된 명도 확인서하고 인감증명서하고 그 임대차 계약서 원본하고 그리고 그 주택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상가임차인은 현황서 등본 제출하면 됩니다. 이건 세무서에서 발급해 줍니다. 어쨌든 명도 확인서의 정의는 이렇다. 네. 자, 다음으로 명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대상,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임차인이겠죠. 네. 그러면 배당 받아야 임차인. 배당 받는 임차인.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점유자, 점유자는 명도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그 점유자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예. 점유자 중에서도 배당받는 사람이면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임차인이겠죠. 소유자는 그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어요. 설령 빚잔치가 끝나고 채권자들에게 모든 그 채권이 다 배당되고 남는 금액은 경매상 채무자, 전 소유자가 되겠죠. 전 소유자에게 배당이 되는데 전 소유자는 이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어요. 네. 그렇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명도 확인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다 배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이 집을 명도해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나머지 금액을 배당을 받아야
이 집을 명도해 줄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다? 명도 확인서 필요 없어요.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보증금 전액을 다 배당받는다? 그때는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소유자는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고 임차인 중에서 배당받는 임차인에게만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고 배당을 한 번도 못 받는다? 배당 받으러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명도 확인서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네, 대항력이 있다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다? 그러면 명도 확인서는 제출할 의무가 없고요. 낙찰자에게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경우에는 이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무기가 되겠죠. 자, 발급 시기는요. 언제 발급을 해줘야 될까요? 배당 기일 전에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배당 받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될까요? 배당 기일에 해줘야 될까요? 일단은 배당 기일보다는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거 제출해야 되니까. 네. 그죠? 물론 낙찰자하고 배당받는 임차인하고 밀고 당기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배당 기일 넘겨서 이 명도 확인서를 제출해도 배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배당 기일에 배당 받고 나가려고 하겠죠. 네. 배당 기일 전에 이 명도 확인서를 발급을 요구하게 되겠죠. 근데 명도 확인서라는 말 자체가 명도를 해줬다라고 하는 확인서라지 않습니까? 근데 명도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명도를 해줬다라고 서주기가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럽겠죠. 네. 이 명도 확인서 서주고 난 다음에 안 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네, 배당만 받고 안 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이 보증금을 2억이면 2억, 1억이면 1억 이걸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새로운 주택에 계약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도를 해주기 전에 이 보증금을 배당을 받고 그 돈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낙찰자하고 임차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경전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동시 이행도 되기가 어렵겠네요, 실질적으로. 실제는 그 동시 이행을 원하죠, 낙찰자는. 예, 예. 네,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명도 확인서를 전달하고 키를 전달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동시이행 관계가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낙찰자들이 명도 확인서를 무기로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도 조금 얘기하겠지만 원상 회복. 그러니까 이렇게 파손이 됐는데 이거 당신 고쳐주고 나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점유를 넘겨줬는데 그 점유 넘겨준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이거 명도 확인서 못 써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 있어요. 우리 왜 저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면 소유자들이 단기 임대 같은 걸 넣습니다. 3개월치 월세 받고 경매가 개시되고 끝날 때까지 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단 말이죠. 낙찰을 받고 잔대금 납부하고 집 비워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한 1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1년 동안 이 집을 놀리기가 그런 거죠. 그리고 경매 당하는 사람은 한 푼이 아쉽기 때문에 단기 월세 아주 사기 놓는단 말이에요. 보증금 별로 없이. 그러면 임차권 등기하고 나간 임차인 이후에 단기 월세로 들어왔던 사람이 나 이사비 줘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상대로 명도하기 위해서는 또 강제 집행 비용이 들고 하니까 그냥 이사비 주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자, 임차권 등기하고 나간 사람은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명도하기서 써달라고 하면 당신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사비를 줬으니까 네가 이사비 그만큼 이사비를 줘. 안 그러면 명도하기서 못 줘.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예. 네. 어거지 케이스. 네? 어거지 케이스인가? 어거지 케이스죠. 명도 확인서가 무슨 대단한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문서처럼. 그러면 명도 확인서가 없이는 배당을 못 받느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그런 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어. 보증을 못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도 했어요. 네. 그래서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으러 갔더니 명도 확인서를 갖고 와야 배당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자에게 명도 확인서 써주세요. 난 벌써 명도를 해줬어요. 난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명도 확인서 써줘야죠. 근데 돈 달라 이거예요. 오히려 낙찰자가 거꾸로. 그래서 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가르칠 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신뢰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어찌 보면 좀 경매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걸 가르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보면서 얘기할 거고요. 자, 임대인이 명도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러면 배당받는 임차인은 다른 방법을 써서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 확인서, 이사 확인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명도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새로 이사간 집에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인이 발급해주는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입주 확인서, 그리고 이사 확인서도 가능하죠. 원래 살았던 집에 통반장의 이사 확인서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같으면 관리소장 명의의 확인서, 그게 뭐 이사간 집이든 예전 주택이든 똑같은 거죠. 주택 같은 경우에 통반장의 확인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 이런 거 하고, 그리고 현 거주지로 이사를 했을 것이니까 전입을 했으면 전입세대 열람원, 그리고 명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자나 내용 증명이라든지 전화 내용 녹취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타 명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명도 확인서 없이도 배당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자료를 제출해도 법원이 배당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매뉴얼대로, 원리 원칙대로 명도 확인서 받아오세요. 안 그러면 배당 못 해줍니다. 이렇게 뻗대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경찰서. 그 사실조회 확인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도 이제 법원이 끝까지 명도 확인서를 요구한다고 하면 법원 실무제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들이 요 지침에 따라서 배당이라든지 실무에 대한 지침이죠. 법원 실무 지침에 나와 있는 실무제요라는 책인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 민사집행 2권에 2권 그 6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603페이지를 요걸 제가 요약을 594쪽부터 615쪽까지 요 배당에 대한 그 실무 지침이고요. 그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서 이걸 옮겨놨어요. 우리 제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하는 증거물로는 보통 매수인이 작성한 인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는 않고, 예컨대 배당기일 전에 미리 인도 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인도 집행조서, 그 밖의 이사 확인서와 변경된 주민등록 등본 및 공무소에의 조회 등을 통한 새로운 점유자의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밖에 이사 확인서와 변경된 주민등록 등본, 공무소의 조회 등을 통한 새로운 점유자의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라. 그래서 배당을 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래도 배당을 거부하게 되면 공무소의 조회라는 것은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사실조회 촉탁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경찰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찰서에 임차인이 직접 그러니까 조회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경찰서에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사실 조회를 신청해서 그 조회 결과를 법원으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실 조회 신청서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거기 현장에 나가 보겠죠. 나가보고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법원에다가 그 사실을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같은 국가기관끼리의 사실 조회니까 믿을만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배당을 해준다 이겁니다. 1차적으로는 법원 공무원이 뭐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명도 확인서를 요구한다고 하면 근거를 대는 거예요. 민사집행 실무 제외에 나와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래도 거부한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 얘기고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면요, 낙찰자하고 임차인 간에 이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낙찰자는 명도가 되기 전에 명도 확인서를 써줘야 된다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다 명도가 되고 난 다음에 명도 확인서를 써줘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일 테고, 임차인은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정말 나가고 싶어. 근데 당신이 명도 확인서를 써줘야 배당을 받아야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자면, 자, 이사를 간다고 하면 거기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닌가요? 그죠? 새로운 집, 그렇죠. 새로운 집에 계약서와 이사짐 센터하고 또 이사짐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면 믿고 명도 확인서를 써주고, 물론 낙찰자는 안전장치로 어떤 걸 해놔야 되냐면 그 전에 인도 명령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도 명령 결정문을 들고 명도 확인서를 써줬는데 만약에 안 나간다라고 하면 이 인도 명령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안전장치를
가지고 이사갈 집의 계약서라든지 이사짐센터 계약서를 보여주면 그때는 이제 믿고 명도 확인서를 써주면 되겠죠.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명도 확인서 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사례인데 실예. 네, 실례인데요. 2023 타경 5497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요 빌라인데요. 이 임차인 보증금이 얼마냐면 4억 3천이나 돼요. 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 배당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거의 이 금액 다 받아야 됩니다. 4억 9,400에 낙찰이 됐죠. 그리고 선순위가 5천만 원이에요. 새마을금고. 경매 비용 빼고 나면 이 4억 3천을 전액 다 배당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임차권 등기하고 나갔죠. 그러네요. 네, 예. 임차권 등기하고 나갔어요. 임차권 등기하고 나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소유자가 그러니까 경매상 채무자가 되겠죠. 전 소유자가 단기 임대를 놓았던 거죠. 요 단기 임대에 들어온 사람이 요 하땡땡 씨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뭐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어요. 월세만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자가 비워달라고 하니까 나 이사비 주시오. 그러니까 밀고 땡기고 하다가 집행하느니 이사비 주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예. 원래 살던 사람이 이 4억 3천이라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명도 확인서 써달라고 했더니 뭐 당신 때문에 이사비 줬는데 그래서 그 이사비 주면 내가 명도 확인서 써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좀 비상식적인 임차인들도 있지만 거꾸로 임차인 입장에 대해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낙찰자들도 있다. 네.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상식적이 됩시다. 네. 명도 확인서가 무슨 대단한 무기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문서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상식에 못난 짓은 하지 맙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명도 확인서를 안 써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어떻게 상담해 드렸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 이사간 집에 입주 확인서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서 그리고 실무제요 이거 딱 들이댔더니 뭐 꼼짝없이 이제 배당을 받았던 그래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던 그런 사례였어요. 결론적으로 명도 확인서 없이도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다. 유튜브 보니까요 명도 확인서 없이도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웃기지만 뭐 이런 썸네일도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근거를 제시해 드렸고요. 네. 뭐 더 공탁법 근거를 살펴보자면 공탁설례라는 게 있어요. 공탁설례. 요 공탁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공탁설례 여기 있죠. 3항에 관리 정산 내역 피공탁자가 주민등록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비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전입세대 열람 통반장의 인도 확인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인도 확인서, 이사 확인서, 공실인 인도 대상 목적물과 촬영 날짜가 표시된 현장 사진 등등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공탁계에서도 명도 확인서 없이도 공탁금을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도 확인서 가지고 너무 이 임차인들을 옥죄지 맙시다. 자, 오늘은 명도 확인서 없이도 배당금 수령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입주 확인서, 통반장의 사실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원, 그리고 기타 점유를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현장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면 명도 확인서 없이도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다. 경매의 꽃이 이 명도인데요. 이 명도 확인서를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대응을 해야 이 경매를 올바르게 계속 해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명도 확인서 없이도 배당금 수령이 가능한가? 주제였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오늘도 또 좋은 걸 잘 배웠습니다. 네. 자,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시즌3 그 8번째 방송 명도 확인서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